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3구 대선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2주 뒤면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3월 4일, 5일이면 사전선거일이어서 이제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자,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단체도 있는데요. 어,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해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각 선관위 앞에서의 감시 활동하는 국민들을 현장 생중계하겠다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너무 마음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다. 우려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려는 국민들에게 뭔가 방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건물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온통 관심이 건물 앞에서 뭐 서성거리고 선관위 앞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전부인 것으로 알면 안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감시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 활동, 그러면 일단 부정선거가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나눠야 나야겠죠. 그래서 그 부정선거 영역별로 우리 국민들이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는 먼저 우선적으로는 4.15 총선 때 신중동에서 신중동에서 그 사전투표인 수를 발표를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진동면, 네, 민통선 안에 진동면에서는 그 불과 몇 명 안 되는, 불과 200명도 안 되는 그 선거인 숫자를 가지고 너무나 현격하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그런 선거인 숫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중동과 진동면 사례 또 근북면 사례를 통해서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는 걸 알았죠. 네, 그래서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여기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만들고 어느 정도의 양을 만들 텐데 그것을 어, 감시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뭐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것을 잡아내기는 힘들 건데 아무튼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 있다. 네. 제가 이것을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한 것은 이 진짜와 가짜 바꿔치기에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부정선거 영역을 꼽는다고 하면 개표 결과 자체를 조작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의 결과가 사실상의 개표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여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여에서 4.15 총선 때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가 돌아가는데 전혀 엉뚱한 데이터를 내놓는 거죠. 또 성북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810표를 1690표로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개표 결과표 자체가. 그래서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영역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다 우리 국민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이지만, 자, 우리가 감시 활동의 어떤 목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실천 가능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 가능.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선거 감시 활동, 부정선거 감시 활동 결과로 나온 것이 어떤 사진을 찍었던 동영상을 찍었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짚어냈을 때 그 결과가 그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거나 뭐 선거 무효 소송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살펴볼 때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거 가지고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네, 물론 그 부정선거범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껏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검문을 드나들 때만큼은 못하겠죠. 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나 건물 앞을 지키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죠. 네,
다른 시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 앞에 있어서 그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눈으로 감시해 봤자 네, 부정선거범들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없다. 네, 그런데 건물 앞을 지키는 것으로서 마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전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에는 너무 허술한 감시 활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쇼식의 뭐 생중계를 하고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민들 어떤 그 부정선거를 감시하려는 국민들의 열의와 에너지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의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부정선거 감시 활동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임의로 사례를 나열해 놓고 가장 부적절한 선거 감시 활동으로 꼽으라면 뭘 꼽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선거 관련의 건물 앞 지키는 거 이게 1위를 했어요. 네, 전체 응답자 중에 49%예요. 그러니까 건물 앞에 지키는 것은 그나마 약간 좀 미련 곰퉁이 같은 짓일 수가 있어요. 네. 부정선거범들이 편하긴 하겠죠.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마음껏 드나들고 마음껏 가짜 투표지를 들고 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건물 앞만 지켜가지고는 네, 특별히 부정선거를 잡아내거나 증거를 잡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온통 부정선거 감시 활동 자체를 건물 앞에 지키는 정도 사전투표함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4박 5일 동안 뭐 사전 선거일이 끝난 날로부터 개표장까지 뭐 건물 앞 지키는 거 저도 해봤어요. 송파구에서 해봤는데 물론 그것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것을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 우파의 국민들은 그 선거 관련의 건물 앞을 지키려는 생각들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해본 결과 네, 아주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죠. 네, 그 사전 선거가 끝난 다음 날 그 선관위 건물로부터 이삿짐을 내리는 그런 상황도 봤고요. 네, 그 이삿짐을 왜 내릴까요? 아마도 뭔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진짜 투표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꺼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삿짐을 가장해서 뭐 그런 이삿짐 센터가 오고 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감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것이 부정선거다라고 증거를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물론 필요는 하긴 하지만 마치 건물 앞을 지키는 것이 부정선거 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네, 그 정도 활동에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세세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똑같은 질문 내용을 바꿨습니다. 가장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고르면 뭘 고르냐 했을 때 1위를 차지한 것은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거나 그 투표 참관인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한 봉인지 사진을 확보하여 개표장에서 확인한다. 이것이 74%. 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질문자의 의도를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부정선거 감시 활동. 네, 이것은 가짜와 진짜를 바꿔치기 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투표한 봉인지 사진 찍어서 그 사진 그대로 개표장에서 확인하는 거. 네. 투표소에서의 그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기만 하면 네, 진짜 바꿔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시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자면 네, 봉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리고 투표소에 입장하는 선거인들의 숫자를 센다 하는 의견도 한 10%는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네, 선거 그 시간 동안 일일이 들어오는 그 선거인들 숫자를 센다는 것은 아주 고역이고 정말 많은 그 감시단이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 나중에 평은 하겠지만 노력에 비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하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센 숫자가 가장 정확해 라고 주장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개표장에서 가짜 투표지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런 건 한 1%밖에 지지를 못 받았어요. 또 전자개표기 분류칸에 집중적으로 촬영한다. 네, 거기서 가짜 투표지 나오거나 홈표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효율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신 것은 투표한 봉인지 사진 확보해서 비교하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죠. 자, 선거인 숫자 부풀리기 영역을 보게 되면 이게 선거인 숫자를 부풀리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선거인 명부에 그 유령 투표인, 귀신들을 일단 명단을 집어넣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재판에서 그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명부를 공개해달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건의 어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되었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선거인 명부가 정확히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게 만든 측에서는 절대 공개 안 하려고 하겠죠. 자,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소 앞에서 이제 선거인 숫자 세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숫자를 발표하는 통계치를 보고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요. 네. 과연 그 이틀 동안 사전 선거일 동안 그 투표소를 지킬 수 있는 국민들, 감시단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네. 물론 참여해서 숫자를 셀 수도 있죠. 그러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뭐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딱 정확하게 이 숫자가 선거인 숫자다라고 주장하기 힘들고, 또 차이가 났을 때 선관위 발표와 또 우리 국민들 감시단 그 부정선거 감시단 국민들이 그 숫자를 셌을 때 그 차이가 났을 때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당연히 이것은 설왕설래하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확인해야 되고 감시해야 될 대상은 맞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그렇게 뚜렷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선거인 숫자 부풀리기 영역에 있어서 부정선거 우리 감시하는 국민들과 그 국민들의 활동에 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렷하게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제작을 할 건데 그 가짜 투표지 제작과 관련돼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은 위성사무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프린터기 출력. 자, 이런 것들이 가짜를 만들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짜 투표지를 만드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덮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성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프린터기를 통해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그 현장을 잡을 수가 없지요. 분명히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거는 같은데, 자, 그 현장을 잡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부정선거 진행 과정 중에서 부정선거의 영역을 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 바꿔치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바꿔쳐야만 부정선거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 진짜와 가짜 바꿔치기 영역이야말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단이라는 그 고래를 사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네, 고래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이 고래는 항상 이 포유류다 보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 수면으로 올라올 때가 고래 사냥의 절호의 찬스인데 부정선거범들도 우리가 부정선거의 그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영역이 그 고래가 숨을 쉬는 그 구간 같은 그 타이밍 같은 것이 진짜와 가짜 이 바꿔치기 영역입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 바꿔치기의 영역이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는 영역. 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는 건 어디서 바꿔칠까요? 네, 일단 저는 후보지 1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선거가 끝난 투표소. 네, 그 투표소 선거 끝나고 6시 땡 했는데 거기에서 봉인지를 붙이고 다시 그것을 어, 그 투표함이 보관되어야 할 뭐 사전 선거 보관 장소로 출발하기 전이나 아니면 당일 투표 같으면 투표소에서 이제 개표장으로 출발하기 그 전에 거기에서 뭔가 투표함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가능성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선관위 도착한 그 투표함 그것을 선관위 사무실 내에서 뭔가 바꿔치기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이것은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4.15 총선 때 남양주 사전투표 보관 장소에 있었던 그 가짜 서명을 하는 그 영상이 있고 또 양천구에서 봉인지가 투표한 봉인지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상황. 그것은 누군가의 그 구두 발바닥에서 붙어서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붙었냐? 네, 선관위 사무실 내에서 있었다는 거죠. 선관위 사무실 내에 봉인지가 떨어져서 바닥에 돌아다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관위 사무실 내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그 사전투표함 보관 창고 안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있기 전에 공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자녀 투표용지를 가지고 네, 개표 창관인들이 어떤 당락의 어떤 발표를 듣고 집으로 가버리고 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당락을 결정짓는 그 데이터가 가짜일 수 있는데 그 데이터에 맞춰서 네,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진짜와 가짜 바꿔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그러면 감시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첫 번째가 감시 대상 첫 번째는 투표함 봉인지죠. 그러니까 네,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려면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것이 투표함 봉인지라는 거죠. 이 투표함 봉인지가 투표소에서의 그 봉인지가 그대로 개표장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투표 창관인데 사진만 찍어 놓으면 되니까. 네,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천 가능성에서 네, 투표함 봉인지 사진 찍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못했던 거지. 이거는 투표함 봉인지 사진 찍는 거 너무나 당연한 절차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시키게 되면 누구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표장에서 확인하는 거. 네, 그동안 아무도 안 해왔지만 이젠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네, 투표 창관인들이 개표장에 오거나 아니면 직접 오기 힘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넘겨서 부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 잔여용지. 네.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 당일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여용지, 투표소에서 남은 잔여용지를 개표장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일 투표, 사전 투표가 뭔가 부정이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는데 당일 투표 같은 경우 부정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네, 그 당일 투표를 하고 난 투표소에서 그 나머지 잔여용지를 개표장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예, 개표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아무도 감시자가 없게 되면 당락을 발표한 그 데이터 숫자에 맞춰서 당일 투표의 숫자를 부풀려 놓고 가짜 용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시 대상 잔여 용지를 잘 봐야 된다. 특히 개표장에서의 잔여 용지. 원래는 개표장에 잔여 용지를 가져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쩐 일인지 현재는 그 잔여 용지를 개표장으로 가져옵니다. 그 잔여 용지가 자칫하면 부정선거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봉인지 서명은 그 필체와 문양 떼었다 붙이면 나타나는 문양을 확인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다. 네. 필체 확인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비교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을 출력을 해서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든 인화를 하든 해서 손에 쥐어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폰에서 전동받아서 폰의 화면으로 띄워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꿔치기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동안 감시자가 없었다. 감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투표소에서의 참관인이 개표장에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개표 참관인들도 당락 발표해버리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발표만 믿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 발표 데이터에 맞춰서 나중에 얼마든지 가짜를 갖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 참관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 개표 결과 조작. 이거 조작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와 다른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해서 우리가 봤단 말이죠. 또 성북구 4.15 총선 때 성북구 개표장에서도 1680매인 그 투표소가 있는데 1810이죠. 1810의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인 숫자가 있는데 그 전자개표기를 돌려보니까 168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 것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감시를 안 할 때는 몰랐던 거죠. 그렇게 엉터리로 막 데이터가 주고받기도 하고 전송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표장의 결과는 전혀 다른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일 수 있다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개표장 데이터라는 것은 반드시 개표 참관인들이 메모를 해야 돼요. 자, 언제부터? 투표함이 열려서 추려지는 것 과정을 확인하고 그것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거기 출력되는 숫자를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기를 통과할 때 나오는 숫자를 또 메모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개표 상황표에 출력된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게 되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재검표장에서 또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게끔 꼼꼼하게 데이터를 메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 건물 앞을 지키는 이 활동에 대한 평가를 좀 꼭 해야 되겠는 게, 왜냐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별 소용없는 활동에 온 그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고 정말 중요한 그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서는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선관위 건물 앞에 가서 있게 되면 뭐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 다 의심하면서 봐봐야 의심스러울 뿐이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범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긴 하지만 그 요란함과 또 고생과 거기에 투입된 그 시간과 열정에 비해서는 결과는 없는 활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보여주기 쇼에 국민들의 그 부정선거 감시 활동 열정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의 목표, 기준, 그것은 뭐냐? 결과를 실천 가능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부정선거범들을 난처하게 하고 또 그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서 다시금 정확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뭐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건물 앞을 지키는 거 가지고는 그게 안 나와요. 많은 분들이 뭔가 활동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활동. 사진을 찍으면 결과가 남습니다. 사진을. 근데 뭘 사진을 찍으면 정확하게 결과가 남느냐? 투표한 봉인지 사진을 찍으면 결과가 남습니다. 그것을 개표장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아주 위력적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용이었습니다.